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우리 하안검의 대표적인 노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피부 잔주름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우리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물꼬랑도 있고 지방도 살짝 나와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지방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 주변부에 있는 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조금 더 함몰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외국 사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동양인 얼굴을 보는 것이지 외국 얼굴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타입을 나눠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눈 밑에 피부만 많이 처져 있는 경우, 지방이 붉어져 나오거나 꺼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피부가 정말 많이 처져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눈 밑에 지방이 많이 나와서 붉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눈 밑에 지방이 별로 없이 안쪽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눈물꼬랑들, 이런 눈물꼬랑이 심한 분들을 저희가 꺼진 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타입을 갖고서 각각의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항상 속눈썹 아래에 밑에 절개를 해서 이쪽을 당겨주는 수술을 말하는데, 눈밑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미 피부가 처져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에 지방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를 해서 우리 하안검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진이 좀 징그럽긴 한데, 하안검 수술할 때는 속눈썹 바로 아래에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아래쪽에서 위로 강하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처져있던 피부들이 당겨지게 되고, 수술 안쪽에서 몇 가지 더 조작을 해주게 되면 팔자주름 쪽에 있는 조직들도 좋아지게 되면서 결국 눈 밑에, 크게는 앞볼 부위에 있는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모식도를 좀 보여주면,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해서 접근에 들어가서 이 눈 안쪽에 있는 부분이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개에 들어갈 때는 눈 밑에 있는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자체를 전부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잘 빼놓고 덮어주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흉터는 속눈썹 아래에 있는 흉터만 보이게 되고, 이게 처음에 눈에 보였다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 처져 있는 거를 잘라 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절개해서 당겨주게 되면 그 잘겨진 부분에 의해서 피부의 잉여 피부들,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져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근육 자체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웃을 때 그 애교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애교살 부분도 잘 나타내서 얼굴 표정도 어색해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눈 밑에 순수하게 지방이 정말 많이 튀어나온 경우예요. 피부 자체의 처짐도 약간 있지만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를 이렇게 해서 당겨주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눈밑이 완만해지면서 나이 들어 보였던 것이 더 젊게 보이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되는 절개선이 살짝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화장으로 조금 가려주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남자의 경우에서도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해서 당겨주게 되고요. 당겨주게 되면 지방도 많이 가라앉게 되고 피부도 당겨지면서 눈 밑에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전, 수술 4개월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반대편도 수술 전, 수술 후에 4개월 뒤의 모습이 많이 호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눈 밑에 피부 처짐은 많지 않지만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있고, 이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게 깊게 패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밑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방을 다 끄집어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여기가 푹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아래쪽으로 깔아주는 거를 저희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블룩 튀어나온 지방으로 이 밑에 있는 꺼진 곳을 전부 다 채울 수 없을 때는 다른 곳에서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여기다 채워주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하복부에서 지방을 많이 뽑고 있고요. 그 지방을 뽑은 상태에서 눈밑을 채워주게 되면 수술하고 1개월째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눈밑이 팽팽해지면서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눈 밑에 지방도 약간 튀어나와 있고 피부에 잔주름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눈 밑이 쑥 들어가면서 오히려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 속 안에 눈 밑에 근육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리를 못 잡지 못하고 흐물흐물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해서 이 눈 밑에 있는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 줍니다. 탄력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렇게 팽팽하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눈 밑에 지방을 채워주게 돼요. 눈 밑에 있는 안화 지방을 빼서 눈물고랑으로 채워줄 만큼 충분하지 않으니 내 복부에서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여기다 채워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많이 꺼져 있던 것들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눈 밑에 우리가 지방을 어디에 채워주냐를 보는 거예요. 이 속눈썹 아래 지방을 채워서 눈 밑이 꺼져 있던 것들이 차올라오면서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사진은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수술한 봉합 자국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 봉합 자국 아래로 피부를 서포터해주고 있는 밴드를 저희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를 붙여놓고 있는 경우는 수술 후에 약해져 있던 눈 밑 조직을 좀 더 서포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서포팅해주면서 혹시라도 있을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하안검 수술하고 그 다음날 놀러 가도 돼요? 사람들 만나도 돼요? 일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봉합 자국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피부를 붙여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실밥은 보통 4일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이 밴드를 붙이고 있어야 되고 눈 밑에 테이프도 붙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하기엔 조금 곤란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활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선글라스, 색 있는 안경을 쓰고서 활동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하안검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